자, 그리고 오늘 그 다음 주제에 한 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요거는 이제 바이러스랑 관련 없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요즘 중국에서 이슈되고 있는 중국 연예인 납치 사건. 여러분들, 그거 봤어요? 중국 연예인 납치 사건 지금 한국에 기사 많이 나고, 지금 중국에서 난리고, 이 친구. 뭐 남 배우 실종 사건 해가지고 이런 배우가 뭐 실종됐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는데 이 몰골로 돌아왔다, 지금 이 기사. 근데 이거는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야. 자, 일단 요 사건을 얘기를 해보자면, 중국의 남성 배우 왕싱이라는 남자 배우인데 최근 태국에서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가 구출된 가운데 중국인 가족 174명이 당국에 도움을 호소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 저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전 진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이런 사건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고, 제가 옛날에 잠깐 다룬 적도 있어. 인신매매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거 관련된 다큐도 있어요. 전 다 봤어요. 진짜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과정을 오늘 이걸 좀 썰을 풀어드릴게요. 실제로 이걸 실화를 바탕으로 중국에 나온 영화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오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를 알아야 이걸 안 당할 거 아니야. 그건 너 납치된 거야. 그 실사판이라고요? 너 납치된 거야. 이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영화화한 거고 훨씬 더 교모해. 니는 네가 납치된 건 줄도 몰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중국 위챗에서 미얀마 범죄 조직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487명이 단톡방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74명이 뭐 임명 서한에 작성을 참여했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많아. 피해자들은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이 가운데 중국인 모델 양저치의 가족도 포함됐다. 양저치의 가족은 양저치가 지난달 20일 태국 미얀마 국경에서 연락이 두절됐다며 왕싱의 실종 사건과 흡사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납치되냐면,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일단 그 범죄 조직들은 동남아에 뭐 미얀마라든지 아니면 태국이라든지 그냥 동남아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아직 뭐 발전되지 않은 그런 나라의 저 깊은 숲 골짜기에, 산속 숲 속에 그런 기지를 만들어 놨어. 그런 기지가 어떤 기지냐면 거의 그냥 진짜 무슨 감옥 같아요. 정말 그냥 나라에서 운영하는 대형 감옥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어. 작업장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는 이제 납치돼 온 사람들이 거기 갇혀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충격적인 거는 그런 거를 운영하는 애들이, 그런 곳들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요. 뭐 미얀마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여기저기 엄청 많아요, 숲속에. 근데 그걸 다 조사를 못 하지. 그러니까 거기 잡혀가잖아요. 거의 구출은 불가능이야. 진짜 중국이 군력을 써가지고 공항을 비행기로 공항에 가서 공안들을, 중국 경찰들을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파견을 해가지고 현지의 그 경찰들과 강제 협조 요청을 해야 돼. 중국 국력을 발휘해야지, 그때는.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막 총 들고 막 실탄 가지고 들어가서 잡지 않는 이상은 그 절대 못 잡아요. 왜냐? 일단 그 수많은 조직들을 운영하는 애들이 다 중국 애들이야. 그리고 여기 지금 채팅창에 대륙남님도 동남아 여행 가면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납치지, 내가 예를 들어서 밤에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쟤 우리 작업장 데려가서 쓰자 하면서 뭐 세네 명이 가가지고 막 확 잡아가지고 막 데려가, 이게 아니라니까. 안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납치돼가지고 이게 아니야. 자, 중국인들이 그걸 이제 다 운영하잖아. 그걸 어떻게 운영하냐면, 일단 사람들을, 지금 중국에는 옛날부터 그랬어. 실직자들, 뭐 일이 없는 애들, 이런 친구들, 뭐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애들, 일단 간절해야 돼. 간절하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이런 애들이 중국에는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대학 갓 졸업하고 능력은 있는데 취업이 안 돼. 이런 애들을 상대로 구인 공고를 내요. 구인 공고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필요한 애들이 다양해. 왜냐하면 요즘 그 조직도 그냥 데려가가지고 뭐 장기파리, 이건 진짜 약간 좀 옛날 스타일이고, 요즘 애들 걔네들 진짜 그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일단 운영하는 게 뭐 물론 인신매매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일단 무슨 뭐 사기도 쳐요. 그 뭐라 하지 그거? 그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중국인들이 중국 애들을 터는 보이스피싱, 이것도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도박장, 이거부터 운영하고, 그 다음에 마약, 뭐 인신매매, 이런 것들 진짜 애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 그래가지고 애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온라인 도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력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일반 아무 사람이나 데려오면 안 될 거 아니야. 일단
프로그래머도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온라인으로 그 도박하는 그거를 뭐 딜러들이라 하나? 그 딜러들도 다 실제 모델들을 쓴대. 그러면 미녀 모델들도 섭외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힘쓴 애들도 섭외해야 되지. 다양하게 섭외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이런 온라인 컴퓨터를 잘 다루고 프로그래머라든지 업무를 잘 다루고 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애들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섭외하냐? 말 그대로 공고를 내요. 구인 공고. 이런 프로그램 할 수 있고 이런 거 다룰 수 있으면 이런 프로그래머를 모집을 한다. 연봉도 말도 안 되게 막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래머가 원래는 한 200만 원 받았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 월급 100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아. 거기서 조금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막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약간 안 믿겨지잖아. 조금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그 대신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가서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근데 그 해외가 미얀마 가서 근무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으면 누가 가? 중국도 도시는 지금 꽤 잘 살기 때문에 도시 사는 애들이 그런 구린 곳에 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좋은 국가들 이런 위주로 여기 가서 어떤 회사고 막 번지르르하게 그 공고 내요. 막 웹사이트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딱 내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딱 뭐 등록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진짜 실질적으로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연봉 협상을 합니다. 이렇게 연봉을 줄 거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 근무 환경이 어떻게 돼 있다. 자기들이 본사 사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 숙소. 직원 숙소도 어디 아파트에다가 한 아파트 한 방에 2명 살고 이런 거를 딱 이제 그거 다 조작된 거지. 이런 걸 보여줘. 보통은 이제 싱가포르, 호주 이쪽으로 많이 사기를 쳐. 나라가 일단 좋잖아. 돈 있는 나라잖아. 그러면서 여기 가서 이렇게 근무하게 될 거고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그러면 얼추 괜찮다. 그래가지고 비자도 회사에서 만들어 줄 거고 이렇게 그냥 비행기표 다 대줄 거니까 올 때 그냥 이제 몸만 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뽑을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애들을 뽑아요. 정말 뽑고 1차 면접, 2차 면접 뽑아가지고 실제로 진짜 그냥 대기업처럼 그렇게 해. 그럼 애들은 야, 나 해외 취직됐어. 해외 취업됐어. 이러면서 이제 그 출국하는 날을 기다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출국할 때는 또 이제 그 인솔 하는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인솔 하는 사람이 올 거 아니야. 인솔 하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이제 딱 모집해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탑니다. 근데 말이 싱가포르랑 호주로 돼 있잖아. 여기서 이게 있어. 호주에 가서 근무하는데 지금 비용 절감의 문제 때문에 직항을 못 사고 그 갈아타는 거 한 번 환승을 해가지고 호주로 갈 거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참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유. 그렇지. 직항을 못하고 이렇게 어디 태국을 경유해서 갑니다. 어디를 경유해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동남아 나라를 이렇게 경유해가지고 가. 그럼 경유할 때는 거기서 일단 이제 경유하는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이제 경유하는데 시간이 좀 이제 있으니까 일단 우리 밥 먹고 오자 이러면서 여기 내려가지고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 관광도 하고 또 이제 첫날인데 회식 겸 매니저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딱 데려가서 식사를 해. 그렇게 가서 막 이제 식사를 하고 실제로 이제 관광도 다니고 막 사진도 같이 찍어. 막 관광하는 사진을 찍어요. 팀원들끼리 이제 같이 일할 동료들 아니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막 사진을 찍고 막 어떻게 막 하고 진짜 실제로 밥도 먹고 밥도 먹이고 그러다가 이제 공항에 돌아가야 되잖아.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제 따라오세요 하면서 이제 버스가 저쪽에 주차되어 있네. 이쪽으로 오세요 하면서 이제 인솔할 때 그때 이상한 좁은 길로 좀 인적이 드문 길로 가다가 골목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납치를 해요. 그때 사람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걔네를 납치해가지고 차에 실어가지고 머리에 이거 씌워버리고 이제 가. 그때는 이제 거기서 이제 가까운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 근데 그 국경 넘어갈 때 그쪽 이제 다 말돼 있어. 다 돈 매겨놨어요. 그 현지 경찰들이랑 다 돈 매겨놨어.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 데리고 막 이렇게 이동할 때 막 검사도 안 해. 반항하면 겁나 패지. 그래가지고 이제 딱 도착하잖아. 그 도착하면 이제 일단 여권부터 몰수해. 여권부터 몰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권 몰수하고 그 걔네들이 찍은 그 사진 있잖아. 일단 핸드폰을 딱 감시하에 이런 걸 시켜요. 사진들 아까 찍는다 그랬잖아. 그 찍은 사진들을 나눠주면서 집에다가 지금 잘 도착하고 팀원들끼리 지금 이렇게 오늘 하루를 보냈다라고 사진을 보내라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다도 사진 보내고 자기 스토리에도 이제 호주 생활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걸 검열해가지고 다 거기서 올려. 애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일단 핸드폰 풀려면 지문이라든지 안구 인식이라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딱 풀면 거기 애들이 알아서 그냥 다 올려버려. 올린 다음에 이제 핸드폰도 몰수하고
그 이제 여권도 몰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해야 할 일들을 시켜. 해야 할 일들을 시키면서 거기 이제 뭐 우두머리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다뤄야 될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렇게 폭력적으로 다루지도 않아. 이런 일을 할 거고 니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도박 프로그램 이런 거 운영해야 되고 니는 거기 가서 뭐 전화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각본이 있고 대본 다 있어 거기. 대본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사기를 쳐야 되고 뭐 도박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걸 시켜. 그러면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돈을 지금 뭐 걔네들 그냥 진짜 실제로 줘요. 니들은 여기서 뭐 1년이면 1년 아니면 2년이면 2년 그러니까 희망을 준다 이거야. 2년 동안 얼마를 채우면 니들은 집에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니들 월급 절대 뭐 이렇게 사기를 안 칠 거다 이러면서 실제로 현금으로 월급을 줘요. 그러면서 니들이 매출을 얼마를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 근데 봐봐 일단 거기 잡혀가잖아.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 근데 돈도 주고 뭐 숙식 제공까지 해주니까 일단 그 말에 일부 사람들은 그럼 하라는 걸 해요. 그럼 걔네들은 그냥 하는 거야. 일을 해. 근데 거기서 이제 반항을 좀 하고 못하겠다 나 나가야 된다 도망 시도를 하잖아. 그때는 거의 진짜 다리 한 개 부러지도록 때리는 거야. 그걸 또 다들 앞에서 그러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야 내가 니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가 니들 돈 월급 안 준 적 있어? 니들 매출만 채우면 나갈 수 있다고 월급이랑 보너스 두둑히 챙겨주잖아. 실제로 챙겨줘. 실제로 챙겨주면서 그러면서 일을 해라라고 계속 그렇게 세뇌를 해. 그러면 거기서 일하고 거기는 심지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끼리 또 뭐 이제 일을 하고 돈 벌고 심지어 회식도 시켜줘요. 분위기 좋은 날은 술도 먹고 회식도 하게 해. 그러면서 이제 뭐 분위기 좋고 이러면 이제 그 생활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뭐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뭐 그런 것도 생겨. 실제로 거기 남자들과 여자들 외로우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되면 그것도 허락을 해줘. 도망만 안 가고 니들끼리 거기서 하는 거 어느 정도는 풀어준다 이거야. 그럼 거기의 삶에 적응을 해버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적응을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이 매출을 채워. 1년이 되고 2년이 돼가지고 매출을 채워요. 그러면 고생했다. 너무 고생했고 자 이제 니들 머리 그거 써라. 그걸 쓰고 이제 니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노출이 되면 안 되니까 그 기지는 노출되면 안 되니까 니들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니들을 실어주겠다. 머리에 그거 쓰고 가자 하면서 실제로 돈을 다 챙겨줘. 돈 챙겨주고 머리에 그거 쓰고 봉고차에 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진짜 무슨 뭐 공항까지 이렇게 딱 데려다 주고 야 가 이러면서 여권 던져주고 갈 것 같아? 장기 죽이냐고? 아니야. 다른 조직으로 팔아넘겨요. 왜? 그 인력들은 고급 인력이야. 이미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장,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는 고급 인력들이야. 다른 기지에다가 팔아. 그런 기지가 많잖아. 다른 기지에다가 팔고 걔네들은 돈 먹고 걔네들은 또 다른 기지로 딱 배달돼 가지고 또 일을 하는 거야. 또 다른 데 또 시켜. 실제로 중국이 옛날에 뭐 어떤 사건을 이렇게 들춰내기 위해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그건 국력으로 압력을 넣은 거지. 지금 미얀마에 중국인들이 많이 납치돼 있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공안들을 파견을 시켰어. 비행기에 가득 실어가지고.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서 협조해라. 협조해가지고 그 태국인가 미얀마였나 아무튼 그 동남아의 그 나라의 정부에서도 야 이거는 협조 안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협조해가지고 실제로 한 군데를 턴 적이 있어. 근데 그건 이제 한 군데를 털어가지고 실제로 구출을 많이 했거든. 구출해가지고 걔네들은 운 좋게 돌아갔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말했잖아. 거기 그런 불법 기지들을 운영하고 있는 애들 그거 다 중국 애들이고 그 중국 애들은 실제로 그 나라에서는 사업가로 대우받아요. 정말 진짜 막 돈 많으니까 일단 돈도 많고 막 사업가로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그 동남아에 있는 국가 원수들이랑 국가의 높은 관료들이랑 다 관계가 있어. 돈 상납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러면서 걔네들은 거기서 계속 불법적인 일을 하고 심지어 걔네들은 대우도 받아. 뭐 미얀마나 뭐 이런 데서 그냥 사업가야. 배 겁나 많아.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그런 구역에서 뭐 이런 기지가 있잖아. 이런 구역에서 탈출을 한다 해.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막 경찰서에 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잖아. 그 경찰이 알았다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기지로 다시 연락해. 그럼 그 기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데려가요. 같은 편이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심지어 여자들도 엄청 많이 거기 잡혀가. 그러니까 여자들은 심지어 못생긴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인물이 출중한 여자애들을 훨씬 더 많이 뽑아가요.
왜냐하면 그런 조직에서는 실제로 여자가 필요해. 거기는 말 그대로 불법 조직이고 남자들만 득실거리는데 그 남자들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성욕도 풀게 해주고 해야 걔네들도 그 생활에 적응되고 그래 아 여기서 돈도 받고 여자도 있고 뭐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래 여기서 일하다 가자 재미있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버린단 말이야. 그럼 여자들도 있어야 될 거냐. 그럼 그 여자들은 또 어떻게 뽑아가느냐. 실제로 미녀 모델들 있잖아. 미녀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인물이 반반한 이 친구들은 물론 중국에서 뭐 예쁘고 뭐 진짜 막 몸매도 좋고 이런 모델들은 탑 모델들, 유명한 모델들, 돈 잘 버는 그런 모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모델들을 보면서 그거를 꿈꾸는 신인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살짝 좀 이제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외모적으로 살짝 좀 딸려가지고 큰 돈을 못 벌고 있는 이런 일이 없는 모델들, 이런 모델들 상대로 모델 면접을 봐요. 해외 가서 이런 일을 할 거다. 이거는 이제 모델들이 가가지고 뭐 행사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광고도 해주고 인플루언서 역할을 해주면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모델들도 뽑아. 근데 여기 계속 그 시민 덕희 영화 얘기를 하는데 나 그건 무슨 영화인지 아는데 안 봤거든요. 지금 내가 얘기한 스토리랑 그 시민 덕희랑 똑같아요. 난 시민 덕희 영화는 안 봤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본 중국이 다큐 얘기예요. 아 거의 유사하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 지금도 동남아에서는 그런 감옥 같은 불법 기지들이 몇 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 근데 중국 애들이 중국인들 상대로 사기를 칩니다. 중국도 실제로 보이스피싱 엄청 많아. 도박에 빠져가지고 온라인 도박장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집안에 뭐 다 날려버리고 그게 실제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서 모델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면접을 봐가지고 데려가가지고 그 모델들을 실제로 진짜 걔네들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고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해가지고 그 영상과 걔네들이 찍은 이런 걸로 광고도 하고 뭐 실제로 그렇게 써. 실화입니다 이거. 실화예요. 근데 그런데 잡혀가면 이거 지금 구해진 사람은 이건 정말 운이 좋은 거야. 구해진 사람은 운이 좋은 거고 이게 진짜 구해지기가 그 쉽지가 않아. 한국인도 납치당한다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인도 한국인들이 납치하지. 한국인 실제로 해외에서 그렇게 강제로 프로그램 된 그 범죄의 도시 그 내용도 있고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잖아. 근데 중국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실제로 그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냥 그 한 기지에 그냥 몇십 명이서 이렇게 조직 범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몇백 명이서 진짜 조직화로 움직인다니까. 작업장이야. 그리고 집에다가는 그 사진들 이렇게 보내놨으니까 잘 지내고 있다는 사진들을 정기적으로 보내라 그래. 그런데 사진들 보내놓으니까 뭐 집에서는 잘 지내고 있나 보다 그러는 거지. 근데 중국은 진짜 말 그대로 인구가 많잖아. 중국의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든지 중국의 이런 온라인 도박장 불법 이런 사업을 하는 애들은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중국 애들을 납치하는 거는 다 중국 애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동남아로 넘어가서 그런 사업장 다 차리고 중국 애들이 중국인들 납치하는 거야. 실제로 걔네들이 대만 애들도 막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데려가서 썼다가 그 대만에서도 엄청 크게 기사가 났었잖아요. 중국에도 그런 식으로 사라지는 애들이 많아. 근데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려면 이런 유명한 애들이 잡혀가고 뭐 구조를 당하고 이래야 이게 기사로 나오거든. 근데 대부분 애들이 잡혀가잖아. 그 기사가 안 나와. 왜? 가족들은 다 해외 가서 잘 지내고 있나 보다. 실화입니다. 중국 공안들도 이 일을 파헤치기 위해서 뭐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이미지 포장. 막 그런 다큐 마지막은 항상 중국의 공안들은 이런 피해자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힘을 쓰고 있다 뭐 이런 걸로 마무리하잖아. 항상 중국의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나 항상 조국을 치켜 세우면서 마무리하는 게 그게 중국 스타일의 영화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지금 중국의 국력으로서는 동남아에 행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이런 게 어마어마하거든. 중국이 진짜 마음먹고 동남아에 있는 중국 애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불법 조직들 싹 다 털어버리자. 야 진짜 나라 전체 다 뒤집고 싹 다 털어버리자. 이렇게 했을 때 중국은 그거 가능해. 가능하다니까? 근데 안 하잖아. 털 거면 이왕 털었지. 그냥 뭐 좀 어느 정도 이제 기소화되고 어느 정도 말이 새어 나온다. 그런 애들만 이제 딱 어떻게 해가지고 딜 봐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구해가지고 요 좀 본보기로 보여주자. 이거 중국 공안들이 해낸 업적이라고 이거 좀 띄워야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지. 실제로 막 그렇게 난 아니라고 봐. 할 거면 진작 했지. 여러분들 실화입니다 이거. 그런 식으로 중국 애들 많이 사라져요. 지금도 어디선가에서 뭐 어디 저쪽 미얀마나 태국 산골짜기에서 잡혀가지고 뭐 어디 골방에 갇혀가지고 막 프로그래밍 하고 있고 막 이런 애들 많을걸. 보이스피싱은 중국 국내에 있는 사람들 상대로 하지.
중국 국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찌라시를 엄청 뿌리는 거야.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것도 홍보야. 어떻게 보면 뭐 SNS를 통하든 뭐 메시지를 통하든 뭐 어떻게 해서든 이 광고를 이 사람 핸드폰에 뜨게 해. 어떻게 해서든. 그 일도 다 하는 사람이 있어. 잡혀가가지고. 그러면서 그런데 내 핸드폰만 해도 가끔씩 그런 거 뭐 온라인 도박장 이런 거 메시지 많이 오잖아. 근데 그런 거 바로 오면 난 바로 지워버리거든.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이건 뭐 한번 놀아볼까? 연예인들 도박, 온라인 도박 터진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 그냥 뭐 어느 날 심심했는데 이런 메시지를 봤어. 우연찮게. 야, 이건 뭐 재밌어 보이는데, 와, 이거 뭐 한 10배 따먹는다는데? 한번 놀아볼까? 그러다가 한 번 하다가 그게 2번 되고 3번 되고 그게 중독되고, 나중에는 막, 처음에는 걔네들이 다 그거예요. 처음 하는 애들한테는 다 그거, 도박을, 예를 들어서 도박을 처음을 해. 그건 딱 했어. 내가 졌어. 재밌겠어? 그 걔네들이, 이거 새로운 손님이다. 얘 신인이다, 신입이다, 이런 애들을 새로운 손님이네? 그럼 다 이기게 해줘. 돈 따게 해줘. 그러면서 일단 거기에 재미를 느끼게끔 해줘. 그러다가 애들이 막 큰 돈을 쏟아 넣을 때 그때 이제 크게 함께 땡기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시대에도 그런데 아직 넘어가는 애들이 있나? 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너무 많아. 실제로 중국에는 그런 사기 당하는 애들 진짜 너무 많아. 그리고 중국 당국에서도 실제로 이런 범죄 조직을 털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사기를 당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뭐 누구 탓이야. 그 중국 정부 탓밖에 할 수 없지. 니들이 걔네들 때려잡았어야 우리가 안 털리지. 근데 왜 이렇게 사기를 계속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연예인도 납치되고 중국 당국 뭐 하냐고 지금. 말로만 맨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 범죄자들을 잡고 있습니다. 뭐 잡았는데 왜 계속 납치되냐고. 연예인 제가 봤을 때는 이 연예인이 납치된 것도 이 연예인을 가지고 그냥 그냥 인력으로 쓰려고 했겠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건 중국에서도 일단 이렇게 다 떴어. 얘는 연예인이잖아. 얘는 그거 몸값 때문에. 얘는 이거 몸값 때문에 납치를 당했네. 5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말 그대로 몸값을 요구하고 했으니까 이게 사건이 수면 위로 또 올라온 거야. 만약에 얘를 몸값을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데려가서 그냥 거기 그런 데서 일을 시켰잖아? 이 사건 수면 위로 안 떠올랐을걸? 근데 이런 사건이 수면 위로 또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중국 공안들 입장에서도 이거 해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위상이잖아. 면즈. 이거 관련된 영화도 있고 다큐도 있고 이건 옛날부터 이 문제가 너무 많이 됐었어. 그러니까 한국도 보이스피싱 이걸로 한때 떠들썩했고 방금 여러분이 말한 그 시민 더키 나 그 영화 아직 안 봤거든. 근데 그것도 그런 얘기예요. 보이스피싱 관련된 거. 그거는 실제로 있는 범죄 얘기입니다. 중국도 오래됐어.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잖아. 중국 사람들이 조선족들이 한국인들 상대로 중국에다가 기지를 차려놓고 이렇게 하는. 근데 요즘 한국도 워낙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사건들을 많이 보고 의심병도 이제 많이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요즘 한국은 이런 보이스피싱으로 사기치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야. 점점 힘들어지고. 요즘 다 의심해. 안 의심하는 사람 없어. 엄마가 전화 와서 야 급하게 나 이거 뭐 쓸 거 있는데 200만 일단 좀 붙여봐. 엄마 맞아? 요즘 진짜 그런다니까? 돈 얘기만 나오면 엄마 뭐에 쓴다고? 잠깐만 이거 엄마 맞아 이거? 요즘 진짜 그래. 일단 친구고 뭐고 나발이고 돈 얘기 나왔다. 이거 야, 엄마 맞아 이거? 잠깐만 엄마 잠깐만 내가 올해 몇 살이지? 내가 며칠 전에 엄마랑 얘기했던 거 그거 있잖아. 그 얘기 기억나? 내가 뭐라 그랬어? 그 얘기 좀 해봐봐. 엄마 내가 대학을 어디 나왔지? 내가 유학하다 한국에 들어온 연도가 언제야? 내가 군대 어디 나왔고? 왜 이런 거 다 확인해? 그러니까 요즘은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니까? 하도 이거 그래야 마지막에 알았어 돈 줄 테니까 일단 직접 와서 가져가. 얼굴 보고 손에 넣어줄게. 근데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아직 이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중국은 아직 그 블루오션이야. 한국은 나라가 작고 사람들이 이런 소식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가 딱 터지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경계심을 다 가지고 장착한단 말이야. 근데 중국은 그게 아직 블루오션이야. 여기저기 사기칠 상대가 인구가 14억인데. 그래서 중국은 실제로 아직 그런 동남아 국가 숲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범죄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그런데 절대 잡혀가면 안 돼. 절대로.
그리고 정말 진짜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돼. 나한테 정말 이런 좋은 일이 생길까라는 이런 생각을 항상 의심을 해봐. 요번에 이 연예인이라 가지고 이 일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은데, 아, 중국에 이런 일 당하는 사람 엄청 많을걸? 엄청 유명한 사람이냐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런 배우가 있다는 거. 저도 뭐 이런 연예계 쪽으로 관심 끈지 오래됐으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나이가 이제 30 넘어가고 31 중후반 되잖아. 이제 뭐 연예계 쪽이나 딱히 이제 관심이 없어져. 새로 나온 노래 이런 것도 관심이 없어지고, 그냥 옛날에 내가 듣고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그런 노래들을 다시 찾아서 듣게 되지. 아, 새로운 뭐 배우, 새로운 노래 뭐 이런 거 잘 관심 안 쓰게 돼. 이 배우 1993년생이네. 아, 얘도 납치된 상황이, 야, 여기 디테일한 스토리 올라와 있네. 얘는 그러니까 얘도 배우로서 해외에서 섭외가 들어왔대. 연예 기획사에서 섭외가 들어오고, 얘랑 무슨 무슨 작품에 출연할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본 얘기, 그 다음에 돈 얘기 이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 끝낸 상황이래. 헐. 근데 중국에 얘도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니야.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니고, 이 친구도 한 생각이, 저 해외에서 또 이렇게 연예계 작품 뭐 활동을 하면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간 거래. 그러면서 친구랑 이런 메시지까지 보냈대. 뭐 이렇게 갈 거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괜찮겠어 너? 그러니까 괜찮대. 뭐 여기 회사도 다 온라인으로 체크했고, 인터넷에 그 회사가 찍은 작품들도 다 봤고, 와, 그냥 완전 넘어간 거 아니야.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러고 떠난 거야. 그러면서 1월 3일에 상하이에서 방콕으로 갔대. 그러면서 어디 있는지 사진도 찍어 보내주고 사람이 데리러 갔대. 그러면서 차를 탔는데 뭐 영어도 할 줄 모르고 뭐 중국어도 할 줄 모르고 그냥 뭐 앞으로 몰고 갔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자친구에 남긴 메시지가, 5분 뒤면 도착이다. 바로 앞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락이 없대. 연락이 끊겼대. 와, 씨. 이렇게 멀리 데리고 갔어? 야, 방콕 공항에서, 와, 진짜 국경까지 이렇게 끌고 갔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얘를 속일 수 있는 거는 그건 무조건 중국인이야. 외국인이 어떻게 중국 배우를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겠어? 불가능하다니까? 중국인이 한 거야. 그러니까 막 이런 대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찍는 날짜 이런 것들, 와, 싹 다 보내준대. 디테일하다. 근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납치된 상황이라서 이게 터진 거지. 예를 들어서 뭐 힘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납치가 됐다? 못 구했을 수도 있어. 얘는 유명하니까, 어느 정도 유명하고 얘가 연락이 안 된다라고 여자친구가 막 인터넷에 올리고 이걸 했을 때, 수많은 이 배우와 같이 연기를 했던 배우들이 그걸 다 자기 SNS에 올렸대. 지금 누구 어느 배우 태국 갔는데 연락 끊겼다, 납치당했다. 이걸 여기저기 배우들이, 팔로워 많은 애들이 다 올려버리니까 이게 나라 전체가 들썩거리는 거지. 나라가 들썩거리고,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중국 공안의 귀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들어갔으니까 그때 이제 중국 공안이 이제 태국 쪽이랑, 우리 배우가 거기 한 명 갔는데 야 납치됐다는데, 그럼 태국 쪽에서도 덜컹하겠지. 중국 배우가 지금 태국에 왔다. 근데 태국에서 납치당하고 살아서 못 돌아간다? 와, 이거 태국이랑 중국 난리 나는 거야. 그럼 태국의 태국의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걔네들도 다 그 경찰이나 뭐 범죄자들이나 다 한 집안이야. 다 연결돼 있을 거 아니야. 야, 걔 잘못 납치했다. 데려와라. 그 잘못 거들었다가 좆된다. 이러면 뭐 풀어야지 뭐 어떡해. 범죄 조직이 진짜 마음 먹고 애 안 풀어줬잖아? 데려갔잖아? 그럼 뭐 어떻게 찾아 그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는 진짜, 와, 이게 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돼. 힘도 있고 진짜 사라졌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래야 이렇게 살아 돌아올 수 있다니까. 여자친구가 엄청 힘을 썼나 보네. 여자친구가 막 여기저기 신고하고 알리고 SNS 올리고 막, 여자친구가 잘했네. 얘는 참 여자친구 잘 만났다 얘는. 여러분들, 진짜 항상 경계해야 돼. 요즘은 그냥 내 주위 사주 경계만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까지 경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전 중국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냥 이 말은 그냥 그 민간에서는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거의 입에 달고 사는 얘기 중에 한 개가 징페이 이자라는 말이 있어요. 경찰과 강도들은 한 집안이다, 한 식구다. 경찰과 범죄 조직은 한 식구다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막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 웃으면서 얘기하고 우스갯소리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특히 중국은 그런 게 너무 심하죠. 솔직히 여러분들, 중국 국내에서나 아니면 뭐 어느 독재를 하는 나라든 어디든 그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어떤 범죄 조직을 턴다는 게 요즘 시대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특히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중국은 여러분들 CCTV 24시간 감시야. 도시나 어디나 CCTV 천국이야 거기는. 모든 걸 감시하고 온라인 컨트롤하지. 다 컨트롤하는데 뭐 범죄 조직을 못 잡아? 그건 말이 안 되지. 안 잡는 거야. 다 커넥션이 있고 봐주고 하니까 안 잡는 거지. 못 잡는 게 어딨어. 아무튼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